제가 얼마 전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걸 듣고 제가 느낀 점을 적어보니까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알면은 무섭지 않다였는데 저는 제가 20대 때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안 무서워진 건데 저는 괜찮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두렵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부모님들도 이끌어 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의 결론이 이거는 사회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에는 되게 한국 사회가 빡빡하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여기 틈에 뭔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학생들이나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그거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사회교육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전반전에 인류가 성장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체제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거든. 그럼 이건 성장기 교육이에요. 성장기. 그럼 성장기에서는 뭐를 하냐? 뭐를 많이 생산해갖고 수출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지금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전문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교육이죠. 교육인데 지금 이 1단계가 끝났어요. 끝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 교육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율 교육. 자율 교육을 뭐를 이야기하냐? 지금 1단계 교육은 커지는 이 집단 교육이 됐거든요. 학교 같은 데도 지금 대학이 전부 다 몇천 명씩 집단으로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평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회는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상중하로 이루어져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있고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 중을 처리하고 하를 처리를 하는데 중하의 평균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중하. 그러면 상층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텐데 상층 교육은 있냐?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지금 상층 일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상층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층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층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상층 교육이 없기 때문에 상층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층 일을 하겠다고 들어. 국민한테 지금 보기에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 사회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상층이 아니고 하층 사람들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도를 이래 보면은, 난 저 사람이 좀, 나는 뭔가 낫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더 높은 거예요. 왜? 전부 다 지식인들이고, 전부 다 이렇게 보는 세상에 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욕심이 차가지고. 욕심이 있으면 내 실력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또 전부 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낫다 이카거든요. 그럼 늙은 지금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젊은 사람한테 당연히 보기 안 좋죠. 지금 요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요건 요렇게 가더라도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내가 그쪽으로 표방한다고 할까봐. 그럼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기초적으로 잡다가 밀레니엄부터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밀레니엄까지는 우리가 성장기라고 봐요. 밀레니엄부터는 변화기가 일어났어야 돼요.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변화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교육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층 사람들이 어떻게 갖춰야 될 이 덕목. 이런 게 인성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층에서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달라야 되고,
요런 교육들이 이렇게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교육 다양화. 이게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거는 나라의 교육 부락하는 곳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통치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자율화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나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50명 학생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200명을 거닐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금을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주면서 평준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들은 너희들이 이게 경제를 거기에서 창출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특수 교육은 말이죠. 국가에서 비용을 대줄 수 없어요. 뭐 그런 교육도 해보라고 조금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그쪽을 손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조금씩 풀어보고, 또 아니면 새로운 이 교육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뭐 한 100명, 200명 해가지고 인가를 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전산 시대거든요. 그러면 기본 학교에서 그 제도권 안에서 배우는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전산에 들어가가지고 제도권 교육, 요거는 지금 전산에 들어가면 두들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셀렉해갖고 이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특수한, 이게 미래의 지도자 교육도 있어야 되고, 미래의 사회 교육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 학교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와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들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제도권 교육은 항상 우리가 뒤져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막 가르친다고 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이라 하면 이거는 기본 틀이고, 기본.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기다 엎어가지고, 이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야마다의, 또 어떤 위치마다의, 층마다의, 뭐 이런 교육들이 많이들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에. 이런 사회교육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집단교육 체제는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집단교육 체제로 간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것이 교육 다양화.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 앞으로 미래 교육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곳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대학하고 이대하고 뭐 이런 명문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잘 보라는 거죠. 저쪽에 지배인 할 사람도 명문대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회사 하는 사람도 명문대학 나와 있고. 그러면 저 대통령 하는 사람도 명문대학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누군 명문대학 같이 나왔고, 누군 대통령 하고, 누구는 저 밑에 뭐 일하고, 누구는 또 회장하고, 뭐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